유럽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에서는 부모 1, 부모 2로 바꿉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회독을 해야 되냐? 9회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변호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하셨어요. 전 세계에 단 7명밖에 없는 영국과 한국 동시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시죠. 법학 박사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 영국 변호사이십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용준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 겸 영국 변호사이고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책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교육이나 동성애 성전환 이런 주제를 가지고는 끝장을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선 이 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이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책 쓰신다고 변호사 일을 3년을 접으셨다고. 이게 사실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증거 없다, 근거 없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책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 체크를 했고 그래서 그 근거 자료들을 주석으로 이렇게 다 남겨놨는데 그게 5초 개가 넘습니다. 그게 하면은 이제는 사실 문헌들을 한 수만 개를 본 건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남기기 위해서 뭐 예일대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보건 당국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 언론 기사들이나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렇게 변호사 업무랑 병행하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보통 지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차별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별을 그물망처럼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수십 가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각 개별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히 그런 법이 있어야 되죠.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각 영역에서요. 근데 이제는 그 수십 가지 영역으로만은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그 사항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은 성별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렇게 두 가지 성별을 알고 있잖아요.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혐오 개념이 됩니다.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 성별을 사회적 성별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여자를 여자로? 남자를 남자로 부르면 되고 여자도 여자로 불러도 되지만 그런 성별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가지가 넘는다고요? 왜냐하면 성별이 그 육체, 그 몸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중간 남자이면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간 영역이 성별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 성별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만 성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남자 몸 이대로 있는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여자로 선언을 했어요. 수술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그러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성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한다. 그게 차별이 되고 그게 반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 금지 영역에서 이제 그물망처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생물학적 성별이 해체가 되고 폐지가 되고 사회적 성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제도가 바뀌게 되고 차별적 금지법의 또 다른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 차별금지법에 모두 복종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그래서 사실상 헌법 이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을 가지게 되고 진짜요?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요번에 그 복싱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 생물학적 남성이 2명이 나와서 금메달 이렇게 다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성은 46초 만에 기권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생물학적 성별로 보면 그게 불평등하지만
이 사회적 성별로 보면 그게 평등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 체제가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겠어요. 바뀌는 그 근본 법이 되는 게 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 예. 그냥 그물망처럼 차별을 모두 없애는 그런 기능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세워서 네네. 생물학적 성별을 없애버리고 예. 사회적 성별로 이것을 전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현존하는 법이 예. 세워지기까지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근데 그 토대가 남자 여자로 이제 구별되는 것에 기반으로 해서 법들이 생겼는데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다 영향을 다 맞죠. 지금 그랬군요. 서구 유럽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 단어라서 혐오?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성으로 그걸 전제를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에서는 부모 1, 부모 2로 바꿉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새 성평등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양성평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네. 근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평등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상태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고, 네네네.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앤 상태에서 예.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리 올림픽 때 X와 염색체가 가진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으로 선언하고 나와서 다 KO 시켜가지고 금메달 딴 게 그 성평등에는 부합해요. 근데 양성평등에는 사실 부합하지 않죠. 왜냐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면서 평등하면 그건 부합하지 않지만 남자와 여자 구분을 없앤 상태에서 평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사회 제도가 다 바뀌고 그거와 맞서는 그 헌법적 가치들도 사실 다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적으로 이제 보호되는 뭐 언론의 자유나 뭐 학문의 자유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유들이 이런 그 사회적 성별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그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항할수록 다 무력화돼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들까지 많이 이렇게 침해가 됩니다. 예. 변호사님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예. 벌써 이렇게 충격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와닿게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뭐 학부모님들, 학생분들도 와닿게 실제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뭐 정착이 됐다는 가정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뭐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여자가 남자 화장실,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거, 스포츠에서도 뭐 성별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가 있을 텐데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계속 깊이 있게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깊이 있게 이건 좀 민감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그 가정 해체를 얘기를 하고 조기 성애화 교육, 그러니까 성교육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회 체제를 해체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초기 단계니까 보시면은 그 포괄적 성교육이 지금 공교육에서 굉장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그 서울시 교육감이 자기 포괄적 성교육 시행하겠다고 공약했고 그것들 또 얘기를 해서 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거기서 비판을 하고 또 지금 많이 포괄적 성교육이 이미 201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혹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에 지금 예를 들면 남녀공학인데 화장실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는 단계로 점점 변해가고 갈 텐데 지금 이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화장실. 근데 이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각 명문대나 뭐 이제 뭐 대학교나 뭐 이제 그런 공공 장소에서 남자 여자 화장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성중립 화장실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성이 거기 사용하려고 그러면 남성이 그냥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뭐 탈의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반이 성중립 탈의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연구 결과 134건의 성범죄가 탈의실에서 발생했는데 120건이 성중립 탈의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범죄에 취약합니다. 근데 그런 여성 인권에 굉장히 취약한 정책들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단계를 보면 이미 성공회 대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설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려고 지금 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 야당에서 법안 발의한 게 이제 유니버설 화장실이라고 그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성중립적인 시설들을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자 여자 구별이 해체가 되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여성 인권들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회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 체계나 그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면 사회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 진짜 목욕탕이 남탕 여탕 구별도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가정도 해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해체한다고. 예, 그래서 가족 제도 자체가 예. 하나의 엄마 아빠로 된 가족으로 보는 것은 이제 혐오 개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거는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예, 예. 이 순간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남성과 남성끼리 이렇게 네. 가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동성 결혼이 허락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남자와 남자 이렇게 결혼해서 그 가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배우자가 3명, 4명, 5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폴리아모리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뉴욕주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이제 판결통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네. 또 이제 가족 제도가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또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 책에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가족 제도나 이제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되고 네.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견을 내면 그게 혐오 프레임을 쓰게 됩니다. 반인권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실상 매장당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매장당하는 강도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권력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컨대 뭐 여성인권 침해 문제나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토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예 토론조차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이 문제를 잘 알 수 없는 이유가 2011년도부터 인권보도준칙이라고 예, 예.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동성애 성전한 사회적 성별과 예컨대 사회 병리적 현상, 네. 예컨대 그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뭐 마약이나 아니면 네. 뭐 성매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병리학적 현상,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그렇게 아예 그렇게 제정이 됐었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그게 주류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예, 예. 2024년도부터는 온라인에 있는 글들도 삭제하는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얘기되는 것들이요. 지금 많이 SNS에도 그런 것들을 올리면 SNS에서도 많이 삭제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차별 표현이라서. 예. 혐오 표현이 되고. 왜냐하면 젠더를 생물학적 성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사례들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외국에서. 그래서 그건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제 책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진짜요? 사실입니까?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의심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네네. 근거 자료들을 댔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뒷받침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 시행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나라들의 반응이나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예. 뭐 좋은 점이 있다, 뭐 좋은 점도 있었을 것이고, 예. 실제 먼저 해봤던 나라들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제는 온 나라의 공권력이 네. 젠더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아, 그렇겠죠. 복종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예. 장악하는 단계가 교육과 언론입니다. 교육과 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상층부를 장악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 상층부를 장악한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예. 그 복종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단계는 보통 이제 동성애가 확산이 많이 됩니다. 네네. 학교에서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성전환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 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국가만큼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밀어붙이면은
그 부작용들이 가시화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만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들이 많게 됐을 때 이걸 공권력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단계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환은 아직 많아지지 않아요.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단계는 아니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동성애하는 네네.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눈에 띄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성별 정체성 예, 예. 그렇게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뭐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호르몬 교차성 호르몬 맞거나 네네. 그런 것들 많이 못 본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3세에서 5세 사이 아이들부터 너는 남자 네 성별을 단정 짓지 마. 3세부터? 예, 보통 왜냐하면은 인권교육의 예.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주입하는 그 공통된 네네.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다 그 옛날 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들의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넌 여자한테 넌 여자라고 단정하지만 넌 남자일 수 있어. 그걸 10년간 이렇게 계속 누적돼서 받아오고 또 특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거나 네네. 뭐 성폭력 경험이 있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예. 그러면 이제는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네 성별 정체성이 잘못돼서 네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걸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건 세뇌인데요, 거의. 쇠뇌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와 의료 시스템이 연계돼가지고 어릴 때 부모 동의 없이 이 성교차 호르몬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부모가 그거를 반대하면은 아동 학대 프레임을 쓰게 돼가지고 양육권을 박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잠시만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냥 부모님 동의 없이 이제 성호르몬을 맞아서 지금 그 캐나다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네. 후글랜드라는 아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세 딸이 있습니다. 네. 그 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트라우마가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예, 예. 있었죠. 근데 이제 학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계속 성별이 그 사회적 성별을 주입하고 알려주면서 이제 거기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은 뭐 내가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 화장실을 가거나 이름도 다 바꿔줍니다 학교에서. 근데 학부모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년 뭐 때까지. 네. 근데 이제는 아이가 그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성교차 호르몬을 맞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실제로 맞기 시작하는 건 8세에서 뭐 한 12세 네? 그때부터 뭐 맞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8세요? 예,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후글랜드 사례에서는 이제 딸이 14세 때 예, 맞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부모에게 알리게 되죠. 예, 예. 근데 부모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그 캐나다 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그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예. 아이가 스스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그 성숙함, 그런 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하면은 스스로 그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부모 같은 경우는 이걸 반대를 하면은 이제 네. 양육권이 이렇게 정지되면서 위탁 가정에 보내지게 되고 위탁 가정에서 이 성호르몬을 맞게 됩니다. 근데 성호르몬을 맞으면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불임은 물론이고 골고당증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제 그 자살률도 20배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시행이 되면 이제 부모들이 들고 네. 일어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것들을 네. 일단 언론이나 표현을 못하게 하고 토론을 못하게 하고 만일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네네. 이렇게 대항을 하면은 공권력이 그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이 후글랜드는 아버지도 이렇게 네. 되니까 이미 사법부나 다 모두 다 그쪽에 복종하니까 그 다 그 트라우마나 뭐 그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감정하지 않습니다. 타고났다고 이제 그런 것들로 논리로. 그리고 이제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맞추는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그걸 대항하려면 언론에 이걸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언론에 알리면은 법적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알리지 못하도록 알리면은 감옥 간다고 해서 감옥을 갔습니다. 딸을 위해서. 후글랜드 실제 감옥을 갔습니다. 예, 실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실제 나타납니다, 많이.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동기본법 개정안에서 사실 이쪽으로 가는 그런 법안들이 이제 이렇게 발의됐다가 폐기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이게 사상적 뿌리가 젠더교육의 사상적 뿌리가 다 똑같고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뿌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예. 다 거의 공통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보려면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예, 보면 예. 될 것이고 그런 사회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 현상이 나타나는 게 통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동성애나 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 숫자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예. 자기가 LGBT 성소수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나 성전환을 한다고. 4명 중에 한 명. 4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교육, 포괄적 성교육에 노출되는 그 예, 예.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세대에서 그 사회적 성별이 확산되는 아니, 게 그쵸. 그대로 비례를 합니다. 아니 8살, 14살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 같은 경우도 그 4살에서 6살 아이들이 자기 성별 전환하겠다고 이렇게 예, 평등 얘기를 하거든요. 수십 명이요. 걔네들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이게 사회가 포용력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커밍아웃하니까 많아지는 거다 그렇게 논리를 하는데 네. 아니, 무슨 4살, 6살이 무슨 커밍아웃을 뭐 이렇게 할 때 뭐 네네.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고 뭐 그랬으니까 아니. 교사가 계속 주입하고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모르는데 통계를 보면은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 자살률 20배 높아지는 그 수치는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그 삶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내재적 원인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 동성애나 성전환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가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존한 책 중에서는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네네.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 안에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뭐 혐오 표현이다. 예.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언론에서 못 밝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은 사례들도 여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 사례들 중에 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다 하는 사례가 있어요. 한 3가지 얘기가 될까요? 너무 많나요? 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여기는 그런 예. 뭐 이렇게 공중파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일단은 가장 뭐 충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서만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통제까지 합니다. 생각도 처벌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세뇌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뇌를 하기 위해서 사실 표현은 언어는 그 사상도 바꾼다고 해가지고 네. 언어부터 통제를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시행하는 게 성인칭 대명사, 성중립 인칭 대명사라 그래가지고 남자에게 she라고 부르기도 하고 they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그 대명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걸로 하게 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아이들에게 또 사회에게 그것들을 주입 사상을 바꾸는 그런 예, 예. 방식이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한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낙태 시술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낙태 시술사 근처에서 이제 축구장만한 검열구역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 그 검열구역 안에서 예컨대 그 임산부가 와가지고 돈이 없거나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강요받아서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낙태하지 않고 경제를 지원하니까 낙태하지 말아라 전단지를 주면은 그거를 형사처벌합니다. 근데 예.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만약에 낙태 시술서가 끝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를 했다. 예, 예.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 그냥 조용히 기도했는데 누가 저기서 기도한다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딱 앉힌 다음에 너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하고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20년 전에 내 아이가 낙태로 죽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얘기해서 그 사람 형사처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태에 반대하는 것은 표현뿐만 아니라 예.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단지뿐만 아니라 속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플랜카드도 없습니다. 그것도 처벌되는 단계에 그게 갔습니다. 어느 나라였죠? 지금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도 지금 여러 서구 유럽에서 그것들을 많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4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상원에서는 예. 이제 통과가 될 게 확실시 되고 있고 예, 예. 뭐 스코틀랜드나 뭐 다른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표현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통제하는 나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제 노르웨이를 하나 보면은 보통 지금 볼 때는 교권 침해가 많이 문제되지 예,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부모 권리 침해입니다. 왜냐? 이 아젠다는 사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략합니다. 예. 아이들을 노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 부모님. 선생님과 부모님이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와 차단시킵니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단계에서는 예컨대 젠더를르기에 반하는 그런 교육이나 발언을 했다. 예.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실체는 이렇다 얘기를 했다. 네. 뭐 파면되거나 인생상 불이익을 얻었어. 그건 제가 우리나라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훨씬 강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도 아까 전에 후글랜드처럼 예.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한 시도를 하면은 이제 감호에 예, 예. 하거나 굉장히 이제는 매장당하는 걸 각오를 해야 되는데 한편 그 노르웨이 사례에서
보들란드 부부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는 사회적 성별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성별에 따른 발달을 되게 중시해요. 예, 근데 예. 여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정 교육에서 예. 이제 거기는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성별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이 신고를 했어요. 그 아동복지기관에. 지금 가정 교육이 네. 그 사회적 그 아동 발달에 그 장애가 돼 있고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아동복지기관이 출동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싸그리 데리고 오고 3살, 3개월 된 아기도 있는데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양육권을 박탈해가지고 예. 다른 가정에 그 이렇게 양육권을 주는 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려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벌어지니까 7개월 동안 소송이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다행히 알려져서 예, 예.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여론들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아이들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이들 뺏겼을 거라 그러고 실제로 이런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로 아이들을 빼앗긴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인권 교육은 그 부모하고 선생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권력 기제, 억압하고 예, 예. 억압 당하는 사람의 그런 구조로 가르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관계를 차단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못 합니다. 예. 그게 근데 이제는 부모들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점점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그때는 개인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권력과 싸워야 되거든요. 후글랜드처럼 예, 예. 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병원이 연계돼가지고 사법부가 예. 다 이미 거기에 복종하도록 되고 심리학자들도 이미 젠더 이론력에 가 장악이 되니까 예. 부모가 아무리 이 성전환 시술이 내 아이를 네네. 망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릴 때 트라우마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부터 치료해야 된다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치료할 기회를 박탈시키고 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성전환 시술을 하게 되고 예, 예. 놀라운 거는 그 DSM-5라고 그게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예, 모든 정신질환의 그 기준이 되는 바이블 같은 그런 예, 예. 책입니다. 그럼 그거에서 거기를 보면은 그 젠더 불쾌증, 그 성별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킨 아이들의 남자는 98%, 여자는 88%. 네. 가만 놔두면은 성별 정체성 그 혼란이 그 해결되고 원래 성으로 성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예, 가만 놔두면. 근데 거의 다잖아요. 거의 다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17세 전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네네네. 근데 이 정치적 아젠다를 원동력이 아이들이니까 예. 사회적 성별이 많이 확산돼야지 사회 체제가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 사회적 성별 주입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의료 그 시스템과 연결해가지고 부모 동의 없이 그 성교적 호르몬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네.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파면시켜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숫자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전환이나 동성애 하는 아이들이 예, 예. 4명 중에 1명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조사가 아니라 갤럽 여론조사나 예, 예. 또 고등학생 4명 중에 하나는 미국 보건 당국의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객관적 자료들 다 제 책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들로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고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예, 수가 예. 있고 이미 공교육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괄적 성교육을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제 점점 심화될 건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근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왜 예. 이렇게 사회를 해체하려는 예. 움직임들이 대체 왜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네.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해가지고 네네. 사회적 성별로 예.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상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문화 막시즘이 예. 뭐냐? 옛날에 그 서구 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시도했는데 그게 마르크스주의잖아요. 네. 공산주의. 음. 근데 실패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패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안 되고 이제 문화적 네. 사회 체제를 해체하자. 그 이론이 문화 막시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문화 막시즘에서 파생된 게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문화 막시즘은 기존 서구 자유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이들을 장악하는 거고 동시에 언론을 장악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차별금. 아니 그러면은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뭐 공산주의 이렇게 예. 표현하잖아요. 예.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네요. 문화 막시즘이라는 게 서구 유럽이나
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있거든요. 다만 서구 유럽과 미국은 다른 거는 표현의 자유의 정도가 다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보호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많이 얘기가 되고 해서 이제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아, 예. 대선을 가르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예, 예. 토론하면은 매장당하고 특히 교수하고 의사는 어떤 형태로든 매장당합니다. 그냥 예. 이런 것들을 가장 객관적 근거를 달아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순간 매장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땀 흘려 만든 커리어를 포기할 각오가 아니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와.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서구 유럽은 굉장히 깊이 있게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과 비슷합니다. 그 사회금지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이미 언론은 굉장히 많이 장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그 문화 막시즘에 뿌리는 기존 사회 체제를 해체하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과 다르게 북한과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아젠다가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유럽보다 훨씬 더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상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현상은 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가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보통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이겼던 사례들을 보면요. 예, 예. 일단 뭐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 트럼프 대선에서 예. 이 문제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슈가 됐었던 문제들은 이제 거기는 워낙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피부를 느끼니까 네. 이 포괄적 성교육 인권 교육이 젠더들에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성 전환 단계 아까 후글랜드 같은 단계들도 많이 예.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아이들 희생되는 거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페루에서 네. 인권 교육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아이 건들지 마라는 구호 아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인권교육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아이들을 공략해가지고 그거를 수반해서 힘을 얻습니다. 원동력을 얻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학부모가 알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인권으로 포장된 젠더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보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 문제가.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걸 보면은 그 여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 이것들을 알릴 수 있는 언론이 사실상 장악이 됐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측에. 그래서 이것들이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들이 알려져서 예.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토론하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주입하고 그렇게 계속 가리키고 할 거면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예, 보호하는 문제, 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근데 그것들이 다 불법화되고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면은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례들처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가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예.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진짜 개인 대 모든 공권력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뭉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집회 참여하면서 집회 자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법안을 보면은 그런 집회 자유에서 젠더에게 반하는 얘기들을 하면 혐오 표현을 한다는 그런 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집회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뭐 카톡 검열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훨씬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통제하는 기술 더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개인 대 진짜 전체 공권력의 싸움이 되는 거고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 안에 이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해야지 넘어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